옛날 옛적에 동네 고을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집 근처 논으로 다리를 저는 학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요. 학은 꼼짝 않고 한 곳에 있더니 사흘째 되던 날 절던 다리가 씻은 듯이 나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네요. 다리 절던 학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걸 본 할머니는 학이 머문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는 더운 물이 샘솟고 있었고요. 할머니도 며칠 다리를 담갔더니 거짓말처럼 완치됐다고 합니다. 다리를 고쳐주는 약천 이야기, 바로 동네 온천과 백학전설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제1의 온천이 동래구에 있는데요. 목욕 문화는 많이 사라졌어도 겨울이 되면 가끔 따뜻한 온탕에 몸을 푹 담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픈 곳이 씻은 듯 낫진 않더라도 온천욕을 한 뒤에 바나나 맛 우유 한 잔 마시면 확실히 재충전은 될 것 같습니다.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바나나 우유도 좋지만 꿀차 한 잔 어떠실까요? 우효가 부릅니다. 꿀차. 주전자를 켰어. 그러다 잠깐 네 생각을 했어. 잠시 눈을 감고서 꿀 같은 향기를 들이마셨을 때 내 볼을 적시는 한 방울 두 방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기분을 따라 이상하긴 해도 좀 슬프긴 해도 나 왠지 눈물이 나. 너무나 달콤해서 너무나 달콤해서 하루는 무작정 기차에 탔어.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어. 사실은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선명했던 얼굴이 흐릿해져 갈 때까지 생각했어. 내 볼을 적시는 한 방울 두 방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기분을 따라 이상하긴 해도
1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우효의 꿀차 듣고 왔습니다. 동래구에 가면 온천이 있죠. 특히 허로 시작하는 이름의 온천은 규모가 엄청 커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온천인데요. 주변 지명이 온천장이잖아요. 온천천, 온천장. 이것과 연관된 전설이 바로 오늘 여는 말에서 들려드린 동래온천과 백학전설입니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곳이라고 해요. 이 55도의 뜨거운 온도에 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바닷물과 비슷하지만 맑고 깨끗하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병 치료할 때 방문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과 세조는 온천 병인 구료의 규정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하면서 실제 온천을 의료와 치유 영역으로 접근을 했고요. 당시 왕족들이 동래 온천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명한 허로 시작하는 온천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갔던 목욕탕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바나나 맛 우유는 필수인가 봐요. 사실 저는 그거 하나 마시러 간 거였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뭐 민간요법이었는지 미용 목적으로 우유를 몸에 발랐던 기억도 있고요. 이 때밀어 준다던 할머니를 열심히 도망 다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다정이들의 목욕탕 추억도 궁금한데요. 또 추천하고 싶은 온천, 목욕탕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전국 곳곳 우리 부산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특집 다정다감 5시 전통을 빛낸 사람을 주제로요. 현재 부산에서 전통술을 개발해 선보이고 계신 동백 1917의 김경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눠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코너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가볼까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날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다정이들. 저는 다정한 DJ 정디입니다. 길고 긴 설 연휴 동안 이어진 정디의 플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즘 핫한 여성 중심의 서사 사극입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는 여성 중심의 서사를 가진 사극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단연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정은채 주연의 정년이 이 웹툰을 드라마화할 때부터 화제였죠. 정년이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 영화관의 등장으로 사장된 여성 국극이 드라마 소재였는데요. 국극 무대를 실제처럼 연출했던 제작진과 또 실제로 판소리를 연마해 열혈했던 배우들 덕분에 현재는 보기 어려운 국극을 드라마로나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들이 대단했죠. 엄마를 닮아 타고난 소리꾼이었던 정년이의 우여곡절 인생을 떠올리면서 들어볼까요? 이날치의 새타령, 그리고 이어서 극중 윤정년이 부른 노래 목포의 눈물입니다. 원산은 엄만근사는 중정기야매트 정대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참는 수리 꾀꼬리 물론 병아리 개똥 집박위 기러기 큰 부리 제비 갈매기 방울새 홍방울새 검은 등 사막답새 솔새 사좀 버들 솔새 검은 머리 울대새 햇빛새 제두름이 바위 종다리 삼개개기 칡구엉이 호사도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돌개 참미 감독소리 노랑불이 저새 가면 올빼미 날아든다.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편나무 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엄만 근산은 중중 기야매천 증밀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골 초로로로 저골머리 꼴꼴 여리 저골머리 한때 수차 천방저 칠방저 골턱저 구저 방울이 끔저 건넌 평포
정디의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은요. 드라마 옥시 부인전의 OST입니다. 옥시 부인전 나올 줄 아셨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인기 고공행진하면서 옥시 부인전 총 16부작의 스토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주말에 정주행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 임지연이 천앤노비 구덕역을 맡았는데 자신의 의인인 아씨 옥태영의 신분을 대신해 살게 됩니다. 게다가 구덕에겐 지금의 변호사를 뜻하는 외지부라는 직업까지 생기게 되죠. 이름도 신분도 남편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옥태영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남자 주인공의 생존 사기극. 우리 주제곡으로 감상해 볼까요? 윈터의 헌정연서. 달과 같은 님 어여쁘신 님이여 나 그댈 소망합니다. 하늘 같은 님 끝이 없는 품 안에 날아보고 싶어요. 기다리는 이 마음엔 걸쇠 조각
길고 긴 설 연휴 동안 이어지는 정디의 플리. 오늘 주제는 요즘 핫한 여성 중심의 서사사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의 OST인데요. 원경 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짧은 클립으로도 많이 올라와서 저도 조금만 더 방영되고 난 다음에 좀 몰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원경은 조선의 세 번째 국왕인 태종의 정비였던 원경 왕후와 태종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감독은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 왕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태종과 원경 왕후가 잠들어 있는 헌릉은 쌍릉의 형태로요.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원경 왕후가 태종만큼이나 주체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간 여장부였다는 거죠. 왕후 이름을 딴 드라마 원경.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들으면서 오늘 정디의 플레이리스트는 이만 마무리해 볼게요. 소향의 그날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정산의 별처럼 위 밤을 넘어가자 바람 따라 달물이 가르며 가자 멀리 멀리
옛날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사악한 기운을 쫓는 세주라는 술을 직접 가정에서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만들어 마시던 이런 술을 가양주라고 하고 맛과 향이 천차만별이었다는데요. 어느새 이 가양주가 사라지면서 현대인들에게 술이란 사서 마시는 것이 되었죠. 요즘 부산에서 가양주를 부활시켜 브랜딩한 양조장 대표님이 계십니다. 설 연휴 특집 다정다감 5시. 오늘은 전통을 빚는 사람 동백 1917의 김경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소개 한마디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구 망미동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면서 시음장도 운영하고 있는 동백 1917 대표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동백 1917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우리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또 뒤에는 1917 뭔가 연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이잖아요. 시화가. 네. 그래서 동백을 붙였고 1917은 저희가 사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1917년도에 그 일본에 의해서 집집마다 고유의 술을 빚는 가양주가 있었는데 네. 그걸 전부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그걸 쓰게 됐습니다. 시화도 맞았고 연도도 맞았네요. 네네. 네, 가양주라는 말이 사실 저에겐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집에서 그 술 냄새가 난다고 하니 상상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술에 입문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그 소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증류주를. 그럼 배우러 가보자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따라가게 된 거죠, 처음엔. 네. 그래서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동기들, 같이 배웠던 분들, 네. 그 분들하고 우리가 뭐 조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5명이 근데 또 하필 그분들이 전부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만들게 됐죠. 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소주로 시작한 게 지금 전통술까지 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전통술을 배우신 이후에 창업을 도전을 하셨다는 건데 네네. 그 창업 과정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각자 이제 본인들이 하던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제조팀 그리고 판매팀 그리고 식당 영업하는 팀 이렇게 나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갈등도 너무 많았고 추구하는 또 그 술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이제 정착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자고 한 그 시작을 한 사람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표님이 되셨군요. 네네. 정말 사실 이 창업이라는 게 우리 젊은 층들도 나 창업할 거야, 뭐 취업 안 할 거야라고도 많이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네, 뭐 정보도 많아야 할 테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남편분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처음엔 그 5명의 조합원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떠나시고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도와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만들고 있고 이게 워낙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남자 힘이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정성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네. 맛을 또 만드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현재 3가지 정도의 시그니처 술을 판매를 하시던데요. 네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각각의 특징이랑 맛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판매되고 있거든요. 기본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3가지예요. 그래서 네. 동백꽃 피었습니다 하고 흥 그리고 범벅이거든요. 그 동백꽃 피었습니다는 도수가 9도예요. 가장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술이고 그다음에 흥하고 동백은 같은. 근데 이제 도수가 14도예요. 흥은. 좀 더 높네요. 네. 그래서 동백꽃 피었습니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술을 조금 독주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술에 좀 맞고 네. 그리고 흥은 조금 술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그리고 범벅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쌀가루를 이제 익반죽해서 만든 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벅은 원래 술을 전통주 만드시는 분들은 이양주를 하기 전에 범벅을 많이 쓰세요. 기본으로. 네. 그걸 하고 싶어서 저는 범벅을 이제 고수를 했죠. 유산균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 1년에 2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여기 술 안에 뭐 어떤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유산균수가 나오는 게 범벅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벅이 이제 그 매니아층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4년도 대한민국 주류 대상 탁주 부분에서도 받았고, 네. 지금 이제 3가지가 이제 기본 틀이긴 합니다. 저희한테. 네, 좋습니다. 왠지 이 도수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가장 낫다는 그 동백꽃이 피었습니다가 제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술의 맛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가장 그 중에서 애착이 가는 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취향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범벅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손으로 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그만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합원들도 그렇고. 근데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건데, 네. 지금 결론은 지금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와,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과정을 좀 거쳐서 이 막걸리가 만들어지나요? 일단 쌀을 씻는 것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 쌀을 씻어 불려야 되거든요. 보통 기본 3시간 이상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양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처음 만들 때 40kg 기본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씻어야 돼요. 네. 씻는 데만 거의 1시간 걸리니까. 네. 씻어서 불리고 3시간 이상 불리고, 그리고 또 물을 빼야 되죠. 그 뒤에 이제 또 쪄야 되는 과정, 식히고, 이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기 좀 힘든 과정이기는 해요. 작업 자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엄청나게 버리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6년, 7년 이렇게 되다 보니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된 맛, 그 고정 찾은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와, 씻고 사실 제 먹을 밥만 씻어도 시간이 훌쩍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쌀을 씻고 또 불리고 물 빼고 식히고, 와, 그럼 술이 익는데 네네. 얼마나 시간이 좀 든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발효를 먼저 하고, 발효실에서 어느 정도 발효 기간이 끝나면 숙성실로 옮기거든요. 네. 그 숙성실로 옮기고 과정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숙성실에서 빼서 체주를 하고, 그 체주한 술을 또 다시 또 저온 창고 옮겨서 냉장고나 거기 또 다시 또 2차 숙성을 하거든요. 네.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술 하나 나올 때까지. 와, 근데 제가 알기론 거기에 비해서는 이 막걸리 빨리 먹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걸리가 먹으면 뒤끝이 안 좋다. 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도수를 떨어뜨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감미료를 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4도 5도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그냥 마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미료를 섞다 보니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감미료를 섞지 말자, 그런 술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건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감미료. 근데 요즘 무감미료인 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런 게 많은데,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한 6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안 섞으니까. 근데 저희 술 너무 비싸다고 처음에는 무슨 막걸리를 이렇게 돈을 받냐고 많이 좀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좋은 술들 많이 나오고 14도 이런 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좀 없으시죠 요즘. 더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와, 그러면 그런 말 정말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끝이 안 깨끗하다. 먹고 취하면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좀 취기가 오래 간다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동백 1917에서는요. 맞습니다. 네. 큰 자랑이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희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자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정다감 5시 설 연휴 특집 전통을 빚는 사람을 주제로 부산에서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신 김경민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어떤 안주와 함께 먹으면 좋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술의 맛도 너무 궁금한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버스커의 막걸리나 듣고 돌아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아이보리 매직 막걸리 나 아이보리 매직 Hey Fred, do you know 막걸리? 어, 막걸리 좋아요. 그녀는 꼭 한 잔 마신 후에 부드러운 손등으로 입술을 닿죠 홍조 띈 그녀의 머리에 촉촉한 눈망울 날 사랑하나요 그대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막걸리 나 건배 한 잔을 부딪힐 때 오갔었던 그 눈빛은 내 착각은 아니겠죠 막걸리 나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막걸리 나 기타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막걸리 나 아저씨 어디 사세요 지금 영업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우리 막걸리나 만나 막걸리나 만나 마지막 한 번만 더. Hey Fred, do you like 막걸리? 막걸리 가자. 오! 버스커의 막걸리나 듣고 왔습니다. 설 연휴 특집 다정다감 5시 전통을 빚는 사람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가양주를 부활시키고자 부산에서 전통주를 개발하고 계신 동백 1917의 김경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양조장과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매장에서는 또 술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안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안주는 제가 가면 어떤 것들을 좀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안주는 사실은 저희가 그 팔로를 생각하다 보니 그 시음장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처음엔 계획이 없었는데 왜냐면 음식점을 해본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도 이제 막걸리를 팔아야 되니 오프라인 매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팔다 보면 안주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솜씨들이 없는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찰 음식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사찰 음식요? 네.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한 게 이제 뭐 도토리 묵구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는 막걸리하고 무거운 안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 묵구이, 범벅을 담고 남은 쌀가루가 남거든요. 네. 그거를 묵에다가 묻혀요. 묻혀서 구운 그 묵구이 야채랑 같이 먹는
그건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약간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식감이 맞나요? 네, 맛있겠다. 묵을 구워 먹는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속도 편하다 하시고 그러고 이제 요즘 비건 많으시잖아요. 네. 그 많이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이제 젊은 층들 위해서 감자채 치즈전 좀 기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네. 솜씨가 점점 느는지 안주 메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초반에는 뭐 이렇게 한두 가지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한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은 뭐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와, 몇 명 데리고 갈까요? 그러면 몇 명 데리고 가면 다 맛볼 수 있을까요? 한 5분 이상 오시면 모든 거를 맛보실 수 있어요. 네, 침이 너무 고이는데요. 네, 이렇게 매장에서도 또 드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예쁜 잔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근데 잔에 보니까 글씨가 좀 써 있던데요? 아, 네, 이거는 저희 그 네이밍을 써주신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작가님 갤러리를 갔는데 작업장을 갔더니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잔에 글씨가 써 있는데 글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들고 이 술잔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잔마다 선생님이 원하는 글 아니면 그런 글을 좀 좋은 글들을 써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본인이 직접 가서 골라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 없이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 글을 보시면서 이거 오늘 내 하루 일과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글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게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잔을 더 많이 의뢰를 했죠. 아니 그래서 어떤 글이 있는데요, 대표님? 대표적으로 뭐 그냥 좋은 글들이 많은데 뭐 매일 나를 찾기 위해 뭐 매일 나를 비워야 했다. 뭐 이런 글. 네. 이걸 갖고 오셔서 이제 오늘 내 마음 같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시거든요. 와. 약속 날짜를 빨리 잡아야 될까 봐요.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맛보고 싶은 술, 뭐 다 맛보고 싶지만 동백은 어떤 안주랑 좀 먹으면 좋을까요? 도수가 낮은? 지금 이제 명절이기도 하고 그러니 명절 음식과도 잘 맞거든요. 네. 잘 맞는데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고기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손님들은 고기 안주가 있어야만 포만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요즘 이제 고기 안주도 좀 하긴 하는데 그 전하고는 잘 어울리죠. 보통 뭐 요즘 이제 명절이니까 모든 전들이 많이 하죠. 다양하잖아요. 네. 그 명절 음식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절 보내면서 지금 하나 사들고 가셔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또 빚고 계시는데 아직은 뭐 개발하고 구상하는 단계지만 좀 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또 시그니처 술로 내놓고 싶다라는 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러니까 24년도죠. 작년에 약주하고 홍미주라는 술을 개발해서 내놨거든요. 홍미주요? 네네. 네. 홍미주 같은 경우 약주는 뭐 보통 잘 아시는 청주와 같은 술이고 네. 홍미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홍국살이 되게 좀 인기거든요. 그 홍국살은 발효쌀 자체가 요즘 성인병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만드는 과정 거의 한 3년 걸렸어요. 이게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네. 제품을 만드는 게 과정이 힘들었다기보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홍미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계획은 이 홍미주하고 약주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건강도 생각한 술일 테고요. 또 동백꽃처럼 붉은색의 술이면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술로도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술이 좀 되면 좋겠어요. 아, 네네. 홍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홍국살도 쓰지만 동백꽃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꽃을 넣었어요?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아마 좀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을 상징하는 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꽃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색깔 자체도 좀 핑크색이 도니까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분이랑 같이 술을 또 만들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떤 술 가장 좋아하세요? 본인이 약주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주에 조금 뜻밖의 맑음이라는 그 약주에 굉장히 아마 애착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이게
대표님의 손맛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또 수제로 만드는 거라 뭔가 그때 맛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기분에 왜냐면,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쌀 씻고 아니면 술을 이렇게 담다가 화가 나는 날이 있어요. 화난 날 막 담다가 넣으면서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아니야, 좀 전에 내가 욕한 거 취소. 이런 말 하면서. 그 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합니다. 진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날 하루 기분에 따라 술 달라지는 거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확실히 좀 톡 쏘는 맛이 날까요? 맛이 없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매번 이렇게 만들 때마다 시음하시고 제품으로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항상 취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시음할 사람 옆에 몇 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이런 술 소개도 해주시고 잔 소개도 해주시면서 맛도 평가해 주시니까 그 과정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겠다라는 또 괜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동백 1917 좀 어떤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13도 14도 할 때도 와인보다 굉장히 훌륭한 술이거든요. 네. 우리 술이 이 막걸리 탁 주고 약 주고 너무 훌륭한 술인데 이게 와인에 너무 쳐져 있는 게 사실은 만들다 보니까 느낀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막걸리가 저평가돼 있을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박람회 요즘 좀 다니다 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네. 많이 또 물어보고 그리고 반가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와인보다 이 훌륭한 이 과정을 거쳐갖고 나오는 이 술을 내가 좀 한번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실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과정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할 때마다 나오는 이 새로운 술들이 굉장히 가슴 뛰게 하거든요. 너무 재미있고 이게 매일 그걸 느끼다 보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어떤 힘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올해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안정이 돼야 되니까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성을 들여서 빚은 술을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알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또 젊은 층들도 계속해서 뭐 SNS나 인터넷으로 많이 좀 보고 사고 하니까요. 발전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소주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막걸리 정말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은요. 이 막걸리 마실 때 지금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네. 괜히 술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고 싶어서 섞지 말고 먼저 위층 거를 먼저 맛보고 섞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도 잘 모르는 제가 잘 권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맛보는 게 맞나요? 그렇게 드셔도 돼요. 대신 되는데 일단 한 6도 되는 이런 술들은 어차피 위에 많은 맑은 술이 뜨면 그 물이 많이 섞여 있는 때가 또 있거든요. 막걸리는 반드시 흔들어 먹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흔들어 먹는 게 맞나요? 네네네. 네.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미생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몸에 좋은데 그걸 안 드시고 그냥 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도수 차이가 있을까요? 섞기 전과 이제 맑은 걸 먹었을 때. 아니에요. 맛 차이는 있겠죠. 그 맑은 술을 먹으면 좀 깔끔한 맛은 있겠지만 네. 도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먹을 바에 건강하게 흔들어 섞어서. 드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전통주는 이제 어르신들만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탈피한 것 같고요. 저희 층에서도 많이 먹으니까요. 우리 앞으로 대표님의 브랜드가 더 성장하게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날이니까요. 새해 덕담 한마디 나눠주실까요? 네. 그 부산에 막걸리를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를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걸리 1ml에 무려 2억여 개의 효모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다채로움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자주 발견하시면서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막걸리가 생각나실 때는 한 번쯤 동백 1917도 방문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동백 1917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설 연휴 특집 다정다감 5시 전통을 빛낸 사람, 부산에서 전통주 브랜드 동백 1917을 운영하고 계신 김경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든 많이 보고 부딪혀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나이 탓으로 주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나간 시간 후회보다는 오는 시간을 가슴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다다. 도소주는 10여 가지 약재를 붉은 주머니에 싸서 12월 금음에 우물 속에 담갔다가 설날 새벽에 꺼낸다. 청주에 넣고 팔팔 끓여 식힌 다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은 건 이웃에게도 나눠 묵은 해가 씻겨 나가길 기원하며 마셨다고 한다. 뱅쇼나 사케처럼 데워서 마시는 술, 끓여서 마시는 술 문화도 우리의 전통 문화였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전파된 문화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뱅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도소주나 끓여서 마시는 또 다른 술인 모주는 잘 모른다. 박운석 한국발효술 교육연구원장의 말 중에서. 네, 조선시대 때 한창 꽃을 피웠던 가양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쌀을 빼앗아가고 또 조선인들에게 술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금지시킨 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전통을 없애려는 저희도 있었고요. 오늘 소개한 전통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을 잇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잘 알려져서요. 우리 역사가 길이길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다정다감 5시와 함께해 주신 다정이들 모두 감사드리면서요. 내일은 저희 재미있는 음악 퀴즈와 함께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다정다감 5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우즈 조승연의 드라우닝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오충은,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